속이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 만나는 친구 사이에도 말하지 말아야 할 게 있고 웃으며 감춰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 아들은 뭐해? 건강은 좀 괜찮아? 요새 어디 투자했어? 아직도 남편은 집에서 놀아?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 없다. 이런 말들 친구끼리 오가는 대화처럼 들리지만 속으론 뜨끔하고 씁쓸하고 왠지 모르게 피곤해져요. 처음엔 말이 잘 통할 줄 알고 나갔는데 돌아오는 길엔 마음이 더 허전해지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요즘 저도 사람을 만나는 게 예전처럼 반갑지만은 않아요. 괜히 기운 빠지고 마음이 더 텅 빈 날이 많습니다. 왜 이런가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무 솔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진심을 꺼냈다가 더 외로워지고 사정을 털어놨다가 괜히 기죽고 억울한 마음 말해봤자 더 서운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젊을 땐 말로 친해지고 나이 들면 침묵으로 남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나이의 친구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무슨 말을 참느냐가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속이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관계가 있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배려인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게 사람 사이더라고요. 예전엔 뭐든 솔직히 말해야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진심을 꺼냈지만 지금은 마음을 지킵니다. 예전엔 맞서 말했지만 지금은 웃으며 넘깁니다. 예전엔 속 시원하게 말했지만 지금은 속 깊게 감춥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든 우리가 택한 지혜로운 관계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친구들과 만나면서 절대 솔직하게 다 말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5가지만 잘 간직하면 관계는 덜 피곤해지고 만남은 덜 외로워지고 마음은 더 단단해질 거예요.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면 이제 친구 만나는 게 예전처럼 힘들지만은 않다. 그런 마음 하나는 꼭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 다음에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자식들 문제는 좋은 것만 골라서 말하세요. 우리 아들은 대기업 들어가서 잘 나가고 있어. 우리 딸은 유학 보내려고 준비 중이야. 이번에 손주 영어학원 바꿨어. 너무 비싸. 70세 이금자 씨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자식 이야기에서 입을 닫게 됩니다. 말은 안 해도 표정이 굳고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자기 아들은 지금도 직장 옮기고 고민 중이고 딸은 결혼을 미루는 중인데 괜히 말 꺼냈다간 왜 그래? 아직도? 하는 말이 돌아올까 봐요. 예전엔 속마음 털어놓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젠 괜히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위축되고 그 대화가 끝나면 마음에 생채기가 납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아무 말 없이 TV만 보다 한숨처럼 말이 새어나옵니다. 내가 괜히 그런 얘기를 꺼냈나? 자식 이야기는 시니어들 사이에서 가장 쉽게 꺼낼 수 있는 화제이자 가장 깊은 감정을 건드리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자랑을 하면 미움받고 걱정을 털어놓으면 안쓰럽게 보이고 그냥 넘어가자니 내 얘기를 못한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건 말하고 나서 후회가 남는 대화입니다. 속이 후련하길 바랐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걱정도 사치처럼 느껴지고 내 얘기는 분위기를 흐리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말을 아끼는 게 낫다는 걸 점점 더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이 곧 내 삶이었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뒷바라지하고 다 참고 살아온 이유는 결국 아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였으니까요. 그런데 자식들이 성인이 된 지금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부모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우리는 자식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그들과 이어지고 싶어지는 겁니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모의 76%가 여전히 자식의 삶에 큰 관심과 영향력을 느낀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식 세대는 부모보다 독립과 거리두기를 더 중시합니다. 그 간극이 친구 사이에서도 자식 자랑과 자식 걱정이라는 양극화로 번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속 얘기를 감추게 됩니다. 이제는 말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게 부모의 역할이 되어가는 시기인 거죠. 그렇다면 자식 이야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속여야 할까요? 첫째, 자랑도 걱정도 절반만 말하는 겁니다. 자식 이야기는요, 자랑을 해도 걱정을 해도 듣는 사람도 나도 괜히 불편해질 때가 많아요. 좋은 일이라고 다 꺼내 말하면 상대는 괜히 비교하게 되고 속상한 일이라고 다 털어놓으면 듣는 사람 마음도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기쁜 일도 힘든 일도 딱 절반쯤 걸러서 말해요. 그러면 관계도 덜 피곤하고 내 마음도 덜 상하더라고요. 자식 얘기 꺼낼 땐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굳이 안 꺼내도 돼요. 예를 들면요, 아들이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요, 열심히 하긴 해요. 딸이 요즘 고민이 좀 있긴 해도 건강하게 잘 지내요. 이렇게 말하면요, 듣는 사람도 편하고 나도 괜히 기죽지 않아요. 둘째, 친구 자식 이야기는요, 질문보다는 공감만 하는 게 좋아요. 괜히 취직했대? 결혼 얘긴 어때? 이런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 속을 쿡 찌를 수 있어요. 자존심도 건드리고 속상한 마음을 괜히 다시 꺼내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젠 잘 안 묻고요. 그냥 그래, 다들 그러지 뭐. 이렇게 공감만 해줍니다. 예를 들면요, 아, 요즘은 다 취업도 어렵지. 결혼 얘기 꺼내는 것도 조심스럽지. 이런 말은요, 듣는 사람 마음도 덜 불편하고 나도 괜히 무겁지 않아요. 묻지 않고 그냥 맞장구만 쳐줘도 대화는 충분히 이어집니다. 그리고 셋째, 자식 이야기하다가 비교당하는 순간이 오면요, 화제를 살짝 바꾸는 거예요. 자식 자랑이 길어질 때요, 괜히 묻지도 않은 얘기가 계속 나오면 마음속에 슬쩍 상처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럴 땐요, 야,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난다. 이렇게 얼른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 걔 대단하네.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생각난다. 이렇게 화제를 툭 바꾸면 상대는 눈치 못 채고 나는 속상할 틈 없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말의 기술, 익혀두면 쓸 때 참 많습니다. 68세 김동우 씨는 자식 걱정이 많은 분입니다. 아들은 아직 결혼도 못했고 딸은 이혼 후 혼자 아이 키우고 있어요. 예전엔 친구들 모임에서 그 얘기를 솔직히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 걱정 얘기만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어떤 친구는 그래도 건강하잖아 하며 화제를 돌리더랍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자식 걱정은 혼자 품는 게 낫겠다. 그 대신 친구가 손주 자랑하면 좋겠다 하고 웃고 자신은 그냥 나는 애들이 바빠서 잘 못 봐 정도로만 말합니다. 이상하게 그 뒤로 모임이 더 편해지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줄었다고 해요. 사람을 지키는 건 솔직함보다 배려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옛 선인들은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을 아낀다. 말을 아낀다는 건 진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더 깊이 건네기 위한 선택입니다. 자식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다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 마음은 충분히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자식 이야기는 자랑도 걱정도 절반만, 질문보단 공감으로, 비교엔 화제 전환으로.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친구와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다음은요,
만나면 꼭 나오는 얘기, 건강 이야기를 어떻게 속여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 번째, 건강 상태는 절대 자세히 말하지 마세요. 혈압약은 아직도 2알 먹어? 나 요즘은 당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 허리 디스크 수술했는데 이젠 안 아파. 72세 송병기 씨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다가도 이런 건강 관련 이야기가 시작되면 입을 다물게 됩니다. 사실 얼마 전 위내시경 결과도 좋지 않았고 당뇨약도 하나 더 늘어났는데 그 얘기를 꺼내자니 괜히 걱정거리만 늘어놓는 것 같고 또 꺼내지 않자니 혼자만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괜히 더 외로워집니다. 한 친구는 약 이름까지 줄줄 외우며 효능 비교까지 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아요. 만나면 웃고 떠들고 싶었는데 건강 이야기가 시작되면 분위기는 자주 피로해집니다. 나이 들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몸과 건강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건강 이야기가 오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가 점점 비교나 자랑처럼 흐르는 순간입니다. 나는 수술 안 하고 버텼다. 그 약은 별로야. 내가 먹는 게 더 나아. 이런 말들이 조언인 듯 무심한 경쟁이 되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결국 내가 더 나은가? 쟤는 왜 저렇게까지? 마음에 벽이 생기고 대화가 피곤해지는 거죠. 한국 60세 이상 인구의 월 평균 병원 방문 횟수는 약 6회 이상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은 3명 중 2명이 동시에 앓고 있는 질병입니다. 즉, 누구나 어디든 안 좋고 어디든 관리하며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니어 모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는 건강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때문에 가장 지칩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사적인 영역인데도 자꾸 비교 대상이 되고 들켜선 안 될 약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반복적으로 말하면 뇌가 실제로 더 아프다고 인식한다고요. 즉, 건강 이야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건강 이야기를 지혜롭게 감추는 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건강 상태는 짧고 긍정적으로만 말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내 건강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아도요. 자세히 말하면 들을수록 피로해지고요. 나 스스로도 더 아픈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몸이 조금 불편해도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잘 지내고 있어. 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무릎이 요즘 시큰하지만 그래도 걷기 운동은 하고 있어. 혈압 좀 올랐는데 관리하면서 괜찮아졌어. 이렇게 말하면요, 듣는 사람도 편하고 나 자신도 기운이 덜 빠집니다. 둘째, 약 이야기나 병원 얘기는요, 정말 꼭 필요할 때만 꺼내는 게 좋습니다.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어느 병원이 좋은지 그런 얘기 꺼내기 시작하면요, 금방 그건 나랑 안 맞더라. 그 병원 별로던데. 이런 식으로 반박이 오가요. 위로보다는 비교나 자랑으로 흐르기 쉽고요. 듣는 사람도 금방 지치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상대가 먼저 어디 다녀? 하고 물어볼 때만 간단하게 딱 한마디만 전해요. 예를 들면 나는 어디 어디 병원 다녀. 주치의가 괜찮아.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 이상은요, 도움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피곤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셋째, 건강 얘기보다는 무엇을 했는지 쪽으로 화제를 돌려보는 거예요. 몸 얘기는 묵직하지만요. 산책을 했다거나 어디 다녀왔다거나 이런 얘기는 듣는 사람도 기운이 나요. 그래서요. 누가 요즘 어디 아파? 하고 물으면 근데 그 와중에 요즘 산책 많이 해. 이렇게 방향을 툭 틀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도
어제 동네 뒷산은 다녀왔지. 이렇게 전환해주면요, 대화 분위기가 훨씬 밝아집니다. 듣는 사람도 위로받는 기분이 들고요. 나도 괜히 약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서 기분이 덜 상해요. 75세 한정자 씨는 평생 건강 자랑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약도 거의 안 먹고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매일 걷고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해 대장암 초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었죠. 그 후 친구들을 다시 만났을 때 예전처럼 건강 이야기를 꺼내려다 문득 멈칫했다고 해요. 아, 나도 이제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후로 한정자 씨는 건강 이야기는 줄이고 대신 어제 누구랑 산책했다. 오늘 뭘 했다. 이런 일상 얘기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몸이 조금 안 좋아도 누군가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그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건강은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조용히 불어줄 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지만 거세게 부는 순간엔 우리를 휘청이게 만들죠. 그래서 건강 얘기도 잔잔한 바람처럼 무겁지 않게 스쳐 지나가듯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바로 서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대화법이에요. 건강 이야기는 짧고 긍정적으로, 약 정보는 요청할 때만, 화제는 활동 중심으로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친구 모임이 덜 피곤해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친구 사이를 가장 어색하게 만드는 그 이야기, 돈 얘기를 어떻게 속여야 하는지입니다. 셋째, 돈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피하세요. 이번에 노후 아파트 싹 리모델링 했어. 연금으로는 부족해서 주식 좀 해봤지. 골프장 회원권은 지금도 값이 올라가더라. 69세 정명자 씨는 친구들과 점심자리를 함께하고 나면 혼자서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날도 친구가 새로 산 아파트 얘기를 꺼냈고 또 다른 친구는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자랑처럼 늘어났습니다. 정 씨는 웃으며 들었지만 속으로는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나는 뭐하고 산 거지? 저 친구는 연금이 얼마나 되길래? 그 자리는 대화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꾸 비교표가 그려지고 기분이 가라앉은 채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누구랑 밥 먹을 때 뭐 먹었는지보다 얼마 냈는지가 더 기억에 남는다는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우리 또래는 어릴 땐 배고픔을, 중년 땐 자식 교육을, 지금은 노후의 재정을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돈 이야기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이고 예기치 않은 병원비, 자식들 결혼휴가 지원까지 겹치면 내 삶이 내 뜻대로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들 앞에서는 괜찮다는 척을 하게 되고 가끔은 괜한 허세 섞인 말도 나옵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정작 내 속은 더 외롭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 중 약 55%가 생활비 부족을 느끼고 노년의 가장 큰 걱정 1순위가 경제적 불안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을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체면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누구 집이 뭐 샀대 하는 말이 별거 아닌 얘기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그런 말 하나에도 내 존재감이 줄어드는 기분이 들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 속의 비교 피로라고 부릅니다. 특히 오랜 친구 사이일수록 옛날엔 비슷했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감정이 관계를 어색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돈 이야기는 어떤 의미든 상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속여야 합니다. 그럼 친구들과 있을 때 돈 얘기를 어떻게 안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 첫째, 자산이나 연금, 소비 규모 같은 건요, 절대 비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숫자는요, 무심하게 툭 나왔어도 상대 마음속엔
오래 찌꺼기로 남을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엔요, 경제적인 이야기 하나에 자존심도 자격지심도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상대가 먼저 물어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나도 그냥 그렇지 뭐. 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예를 들면요, 너 연금 얼마 받아? 그냥 나오는 대로 쓰고 살아, 뭐. 이렇게 말하면요, 궁금함은 조금 남아도 불편한 감정은 안 생겨요. 괜한 비교도 피할 수 있고요. 둘째, 식사 자리나 여행 이야기할 땐요, 얼마 썼는지 같은 금액 얘기는 일부러 빼주는 게 좋아요. 같은 장소, 같은 경험도요. 돈 얘기가 끼는 순간 즐거움보다 체면 싸움이 돼버려요. 거긴 5만 원짜리 집이야. 이런 말은요, 괜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요, 돈 얘기보다는 맛이나 분위기, 같이 간 사람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번에 여행 다녀왔는데 햇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 이 말 한마디면요, 가격을 말하지 않아도 그 기분은 충분히 전해져요. 듣는 사람도 편하고 나도 괜히 티내지 않아서 마음이 가벼워요. 그리고 셋째, 돈 잘 번다더라. 그 집 넉넉하대. 이런 말이 나올 땐요, 한 발짝 살짝 빼면서 삶 이야기로 방향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맞장구 치다 보면요, 내 이야기 꺼내기도 싫고 괜히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도 건강이 제일이지 뭐. 그 집도 속사정은 다 있겠지. 이런 말로 화제를 슬쩍 바꿔요. 예를 들면 집 샀다더라. 요즘 그 나이에 집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지. 몸 성한 게 최고야. 이렇게 대답하면요, 누구 기죽이지도 않고 나도 괜히 상처 안 받고 말 그대로 부드럽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67세 윤상우 씨는 자주 모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늘 자산 이야기를 즐겨해요. 이번에 아파트 올랐지? 내 연금은 세계 통로로 나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윤 씨는 속으로 자꾸 위축됐습니다. 어느 날 윤 씨가 무심코 자신의 생활비 얘기를 꺼냈는데 그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못 다니는 거 아니야? 그날 집에 와서 윤 씨는 다짐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돈 얘기는 꺼내지 말자. 그 후로 그는 밥값도 선뜻 낼 땐 내고 아닐 땐 깔끔히 밥만 내고 대화에선 돈 대신 책, 영화, 산책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친구들과의 사이가 더 편안해지고 내가 뭘 가졌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옛 현인이 말했습니다. 돈 없음을 자꾸 말하면 그 말이 마음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 돈은 숫자보다 마음의 무게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랑도 푸념도 덜어낼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는 오래갑니다. 말하지 않는 용기, 그게 나이든 지혜입니다. 돈 이야기는 숫자는 숨기고 감정은 덜어내고 경험은 나누되 비용은 빼고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체면도 관계도 함께 지킬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가장 말하기 어려운 주제, 부부 사이의 진짜 속마음을 어떻게 속여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번째, 부부관계의 진짜 속사정은 숨기세요. 나는 지금도 남편이랑 손잡고 산책해. 우리 부부는 대화가 잘 통해서 외롭진 않아. 아휴, 아직도 같이 등산 다녀? 부럽네. 71세 박선희 씨는 친구들끼리 부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고개만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나는 하루에 남편이랑 말 한마디도 안 할 때가 많은데 그 생각이 가시처럼 걸립니다. 은퇴한 남편은 하루 종일 TV만 보고 무언가를 물어도 대답은 짧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닿지 않는 거리감이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박 씨는 한때 친구들한테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도 있어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말도 안 하고 TV만 보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랬더니 친구들이 조용해지면서 그래도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지 않아?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까지. 이런 반응이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부부 불만을 털어놓으면 친구들도 불편해하고 나도 괜히 못된 사람이 된 기분이라는 걸요. 부부는 가장 오래된 관계이면서도 가장 말하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남한테는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체면의 감정, 그리고 저 집도 힘들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자존심도 걸려 있어요. 또 상대방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내가 나쁜 배우자처럼 보일까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 속은 바짝 마르는데 겉으로는 우린 잘 지내 하는 말만 자동처럼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맞벌이도 드물고 감정 표현도 적던 시기에 부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편은 밖에서 아내는 안에서라는 정서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집에서 마주하게 되면 서로 다른 생활 리듬과 언어, 감정 습관이 충돌하게 됩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갈등의 원인 1순위가 하루 종일 함께 있는 데서 오는 답답함이고 2위가 대화 단절과 정서적 거리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친구에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부 이야기는 결국 내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시니어 사이에서 부부 문제는 말 안 하면 속이 답답하고 말하면 관계가 어색해지는 대표적인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부 이야기를 어떻게 속이면서 마음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부부 이야기는요, 겉으로는 그럭저럭이라는 말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사이가 좋다고 해도 안 좋다고 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선 괜히 평가하거나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가장 무해한 말, 가장 무던한 말로 그냥 그럭저럭 별일 없이 지내라고 말합니다. 진심은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고 분위기만 조용히 지키면 되니까요. 예를 들면요, 남편이랑 잘 지내? 이렇게 물으면 응, 뭐 각자 생활대로 살지. 별일은 없어. 이렇게 대답해요. 듣는 사람도 편하고 나도 괜히 감정 들키지 않아서 덜 피곤하더라고요. 둘째, 부부 이야기보단요, 그냥 내 하루 감정에 집중해서 말하는 게 좋아요. 상대 얘기를 하면 조심스러운데 내 기분을 말하는 건 조금 덜 부담스럽거든요. 남편이 이렇다는 얘기보다 오늘 내가 조금 울적했어. 요즘 내가 좀 말수가 줄었어. 이렇게 나로 시작하는 말이 더 진솔하게 들리고 상대도 받아들이기가 훨씬 편해요. 예를 들면요, 요즘 집에 있으니까 혼자 있는 기분이 좀 들어. TV는 틀어놨는데 말이 없는 하루가 많아. 이렇게 말하면요, 공감은 받을 수 있고 괜히 평가받는 기분도 덜합니다. 그리고 셋째, 부부 갈등 이야기가 나올 땐요, 반드시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같은 말로 마무리를 짓는 게 좋아요. 사실 갈등 얘기를 털어놓으면 그 순간엔 속이 조금 시원해지긴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말은요, 듣는 사람 마음도 무겁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가볍게 푸념은 꺼내도 마지막엔 꼭 희망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남편이랑 말이 잘 안 통해. 그래도 뭐 시간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요, 듣는 사람도 덜 불편하고 나도 내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꺼낸 느낌이 들어요. 말이라는 건요, 끝을 어떻게 닫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70세 정혜숙 씨는 은퇴한 남편과 하루 종일 집에서 지냅니다. 대화는 줄었고 같이 있는 시간은 늘었는데 그게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요즘은 남편이랑 눈 마주치는 것도 어색해.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도 그래. 근데 그냥 서로 숨소리로 안심하고 살아.
그 뒤로 정 씨는 누군가 부부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도 다 비슷하지 뭐. 이 말로 대신하게 됐습니다. 속은 여전히 허전하지만 괜히 꺼냈다가 상처받는 일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남편이 컵을 씻어놓거나 창문을 닫아놓은 걸 보면 말은 없어도 마음은 남아있다는 걸 느낀다고 했어요. 옛날 한 마을에 아침마다 싸우는 부부가 있었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걱정하자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란한 건 살아있다는 증거요. 진짜 무서운 건 아무 말도 없는 집이지. 부부란 때로 시끄럽고 때론 조용하고 그 안에서 말하지 않아도 연결된 마음이 있다는 걸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부부 이야기는 좋다, 나쁘다보다 그럭저럭 이란 말이 가장 안전하고 상대 이야기보다 내 감정을 말하고 끝은 언제나 희망으로 닫아야 관계도 마음도 덜 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가장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 노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건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5번째, 노후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혼자 품으세요. 혹시 치매라도 오면 어쩌지?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요양원 갈 일은 아직 없겠지. 74세 이정철 씨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런 생각이 한 번씩 스쳐갑니다. 혼자 집에 있는 날엔 누워있다가 문득 만약 내가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누가 알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다가 이런 말을 툭 던졌어요. 나 요즘 이상하게 죽는 게 막연히 두려워. 그러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고 어색한 침묵 끝에 그런 소리 말고 아직 멀었어 하며 넘기더랍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노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말한다고 나눠지지도 들어준다고 가벼워지지도 않는구나. 사실 우리 나이에 죽음이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자식에게 전화가 줄고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갈 때 아, 나도 언젠간 하는 생각이 서늘하게 스며들죠. 하지만 그런 두려움을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말하는 순간 더 실감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서울시 복지재단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83%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리고 혼자 죽는 게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사회적 대화의 주제로 꺼내기엔 너무 무겁고 너무 쓸쓸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죽음을 말하면 대부분은 그런 말마 혹은 아직 멀었어 하며 대화를 피해가죠. 그렇게 죽음은 누구에게나 가까운 감정이지만 어떤 자리에서도 외톨이인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속여야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품을 수밖에 없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과 노후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내 마음 안에 정리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지혜롭게 다뤄야 할까? 첫째, 죽음이 두려울 때는요, 감정으로 꺼내기보다 일상 속 장면으로 가볍게 바꿔 말해보는 게 좋아요. 죽음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크잖아요. 그 감정을 그대로 꺼내면 듣는 사람도 불편해하고 나도 더 우울해져요. 그래서 저는요, 그 불안을 그냥 이럴 땐 좀 겁나더라. 이런 식으로 말해요. 예를 들면요, 요즘은 집에 혼자 있으면 누워 있다가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냐 싶을 때 있어. 이 정도면요, 무겁게 들리지 않으면서도 친구도 같이 공감할 여지가 생기더라고요. 둘째, 죽음 자체를 말하기보단 그걸 준비하는 삶의 이야기로 바꿔보는 거예요. 죽으면 어쩌나 하는 말은 아무리 조심해도
듣는 사람을 어색하게 만들지만요. 정리 좀 해두려고. 이런 말은 오히려 부드럽고 건강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은 유언장 쓰는 얘기보단 사진 좀 정리하고 있어. 손주한테 남길 이야기 좀 써보려고. 이런 식으로 말해요. 예를 들면요, 요즘 옛날 사진 정리하고 있어. 손주한테 남겨줄 이야기 좀 붙이려고. 이런 말은요, 듣는 사람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도 괜히 뿌듯해져요. 죽음을 말하지 않고도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거, 그게 요즘 제가 배운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셋째, 마음이 유난히 무거운 날은요, 그걸 굳이 말로 꺼내기보다 그냥 조용히 글로 먼저 적어봅니다. 누구한테 말한다고 해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마음 정리는 혼자 쓰는 한 줄에서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 하루 한 줄, 오늘 느낀 점, 고마웠던 순간, 생각난 얼굴, 이런 걸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오늘 하늘이 참 예뻤다. 이런 날 살아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이런 글을 쓰고 나면요, 삶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내 마음도 덜 흔들립니다. 말은 못 꺼내도 글은 마음을 가만히 받아주는 느낌이에요. 69세 오정순 씨는 몇 해 전 혼자 된 이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자주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하는 생각이 올라왔어요. 처음엔 친구에게 말해봤지만 그런 말하지 마. 너는 아직 멀었어. 하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오 씨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죽음을 말하는 대신 살고 싶은 하루를 더 예쁘게 정리하기로요. 오 씨는 매일 창문을 열며 오늘 하루 잘 살아보자. 작게 인사하고 손편지를 쓰고 옛날 사진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대신 삶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혼자 품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오히려 내 삶을 더 소중히 보게 됐어요. 어느 현인이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거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삶을 어떻게 가꿀지에 대한 지혜입니다. 말보다 마음으로 다듬는 시기입니다. 죽음 이야기는 감정보다 장면으로, 두려움보다 준비로, 말보다 기록으로.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친구를 만나면 속여야 하는 5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째, 자식 이야기는 절반만 말해야 서로 비교하지 않고 마음을 덜 상합니다. 둘째, 건강 이야기는 짧고 긍정적으로 해야 필요한 대화 대신 따뜻한 공감이 남습니다. 셋째,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게 배려이며 무심한 숫자 하나가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넷째, 부부 이야기는 평가 대신 감정만 나누는 게 내 마음도 친구의 마음도 덜 상하게 합니다. 다섯째, 죽음과 노후에 대한 두려움은 조용히 다듬고 삶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나를 단단히 붙잡는 길이 됩니다. 우리 나이엔 어쩌면 말을 아끼는 게 사랑이고 속이는 게 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을 꺼냈다가 상처받은 경험, 그거 다들 한 번쯤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말보다 표정 하나, 눈빛 하나에 서로의 마음을 담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이엔 다 그렇습니다. 그 말로 서로를 안아주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솔직하면 안 되는 걸까? 속이면서까지 관계를 지켜야 하나? 그 물음에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입니다. 살아보니까 속이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말 한마디 줄이고 속마음 하나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사람 사이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해보세요. 그게 내가 나를 지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으시면 구독 한번 부탁드려요. 댓글로도 여러분만의 속여야 했던 이야기 조심스레 나눠주세요. 그 조용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도 따뜻하기를.